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보강사면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지만 어떤 기술사를 공부하시거나 어떤 학습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가 이제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흥미가 살아나고요. 흥미가 생기면서 어떻게 된다? 학습에 대한 능률이 증대가 돼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암기식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뭔지도 모르고 학습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단계는 뭐예요? 이해를 하고 거기서부터 재미가 생기죠. 네, 그 다음부터 능률이 오르고요. 그 다음 나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가면서 합격을 한다. 제일 첫 단계, 학습의 첫 단계는 뭐죠? 이해예요. 이해. 암기가 아니라.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해볼까요? 그래, 얼마나 날 잘 이해시키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강산면공법은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페이지에 나오시는 것은 정의 또는 어떤 설계, 시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면 설계에 대한 설계 조건 또는 원리, 원리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의는 뭐냐면 보강통벽하고 똑같아요. 보강통벽하고 똑같은데 옹벽처럼 90도로 된 게 아니라 70도까지 사면에 경사를 주면서 보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왼쪽에 내용을 보시면 전면 경사가 70도 이내인 토사 삼면에서 구조체에다가 보강제를 넣어서 어떤 토합에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니까 어떻게 된다? 70도 이내 사면에 보강하는 보강토 개념이에요. 보강토 개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게 보강통벽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보강통벽이랑 상당히 유사하다. 이게 보강통벽이랑 유사하다. 옹벽이랑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왜 어떤 의문이 드나요? 그럼 보강통벽이랑 뭐가 다른 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강사면과 보강토 옹벽과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강토 옹벽. 자, 보강토 옹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강사면이 보강토 옹벽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일단 어떻게 된다? 경사가 있다라는 거고 70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추론해 보건데 어떤 부분이 있다? 토합에 대한 부담이 경감이 된다. 아무래도 예를 들자면 어떤 얘기예요? 수직으로 직립벽체를 세우면 넘어가게 되죠. 즉 전도 위험성이 클 텐데 전도 위험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경사를 주니까 전도 위험성이 떨어지고 토합 부담이 경감이 된다. 이해된다. 직립벽체는 넘어가기 쉽고 경사벽체는 넘어가기 그렇게 쉽지는 않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전면 벽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체험에 대한 어떤 토질이 좀 불량토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토질에 대한 부분에서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즉, 뒤체험토의 품질에 대한 부분에서 품질이 비교적 엄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를 품질에 대한 부분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를 사면을 굴착할 때 굴착으로부터 발생되는 잉여토, 즉 흙을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굴착토를 유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핵심이 있죠. 전면 벽체를 생략을 할 수 있고 굴착토를 유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얘는 어떤 부분이죠? 경제적이다, 싸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뭘 얘기하나요?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다. 보강토 옹벽에 대한 부분은 모든 얘기를 이제 보강토 옹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비슷하게 쓰시되 어떤 부분이냐면 얘의 적용성은 뭐예요? 경제적이고 굴착도를 유용하니까 친환경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내용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보강 사면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보강토 옹벽이나 옹벽을 놓거나 사면 보강하는 것보다 쌀 수가 있어요. 약간만의 복토를 하고 해서 부지도 확보하고 또 어떤 토공도 유용하고 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앞에다가 식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미적인 부분도 뛰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종류는 뭐가 있느냐? 뭐 종류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강제에 따라 또는 보강제의 형식에 따라 보강제의 형태에 따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전면벽을 감싸는 경우하고 감싸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전면 벽을 벽 부분을 감싸는 경우, 감싸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보강제가 주보강제가 올라오면 이렇게 감싸 올라서 가고 또 주보강제가 이렇게 올라오면 감싸 올라서 가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떻게 하죠? 감싸지 않고 여기 이제 벽체가 이렇게 벽 부분이 있으면 감싸지 않고 주보강제를 이렇게 대고 여기 담보 벽체 있는 부분이 좀 불안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보조 보강제 즉 중간 보강제를 이렇게 대서 이게 주 보강제를 대고 그 다음에 중간 보강제를 대는 이런 방법의 형식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한다라는 건데 매력적인 부분은 전면 벽체를 별도로 뭐 PC 판넬을 댄다든가 벽체를 약식으로 댄다든가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식생을 조성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법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장점 그리고 적용성 하는 부분인데 장점은 한번 읽어볼까요?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쉬울 거예요. 자, 삼면 선단에다가 정상부에다가 부지를 활용성을 증대한다. 이 부분에 성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활용하고 여기 전면도 활용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토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경제성이 증대된다. 보통 옹벽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거나 사면을 조성하려면 일단 절토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각도, 안식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절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옹벽을 하려면 절토를 한 다음에 뒤체험을 하니까 토공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토공량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토공을 유용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역학적으로 다소 미흡한 성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라는 건 뭐예요? 굴착토에 우리가 활용해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굴착토를 유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면 벽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냐면 댐 분야에서 또는 우리 하천 분야에서 교량 분야에서 도로 분야에서 제방 분야에서 제방도 하천이지만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를 내용을 쓰실 때 보강통벽이랑 같은 내용으로 쓰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강통벽을 눕힌 거예요. 근데 보강통벽과는 다르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전면판을 안 쓰고 뒷체음제에 대한 어떤 토공제 품질이 조금 더 엄격하지가 않으니 유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부지도 유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대규모나 어떤 그 활동에 대한 위험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충분히 중소규모의 사면에서는 적용성이 상당히 높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강통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특수한 내용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페이지는 무슨 내용을 쓸 수 있나요? 이제 보강사면공법의 정의를 써야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보강통벽과의 차이점 정도를 쓰고요. 공법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설계 개념 쓰셔도 되겠고요. 여기 하여튼 1페이지는 설계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고요. 2페이지에서는 물어본 질문 요지가 뭐죠?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이유를 쓰셔야 돼요. 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경제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경제적이에요? 보강 앞에 전면판을 삭제할 수 있으니까 전면판이 삭제가 되니까 이 전면판에 대한 어떤 재료 시공비가 감소됨으로 경제적이다 이렇게 써야죠.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친환경적이냐? 뒷체음제의 품질이 엄격하지 않으니 토공제를 유용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친환경적이다 라고 써야죠. 그래서 이유를 반드시 쓰신다. 이유를 모르면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유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사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적용성에 대해서는 사면, 옹벽, 도로, 뭐 예를 들면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상 주의사항은 우리 보강통벽 쓰시듯이 내용을 쓸 수 있죠. 배수, 뒷체음, 뭐 보강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토공에 대한 부분을 토공하고 배수하고 뒷체음하고
그 다음에 보강제, 뭐 이런 부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시공시 주의사항 내용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쓸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뭐 발전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쓸 수 있겠지만 이 보강 사면도 보강통 옹벽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 자, 보강통 옹벽에서는 어느 부분이 위험하다? 하나 예를 들자면요.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내부 곡선부, 외부 곡선부 하는데 외부 곡선부 같은 경우에서는 내부 곡선부 같은 경우에서는 토합이 이런 식으로 수평 토합, 이런 식으로 수평 토합이 되니까 벡터 합력을 내면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벽체가 인장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수직균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곡선부 또는 뭐 곡선부에서의 어떤 균열에 대한 원인, 균열에 대한 문제, 대책, 곡선부에서의 어떤 파괴에 대한 위협성과 대책 얘기를 끝낼 수 있겠죠. 뭐 물론 뭐 보강제를 더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이제 보강통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강제 자체가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장기 안전성에 대한 어떤 확보, 또 문제점과 확보 방안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이해. 이해가 생기면 도미노처럼 뭐가 생겨요? 흥미. 흥미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학습의 능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암기가 아니라 이해라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적용성에 장점해 가지고 장점은 경제적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이다, 시공성이 좋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경시 이렇게 외웠다. 이게 나중에 머리에 남나요? 안 남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만 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뭐 한다? 경사도를 줌으로 해서 전도 위험성이 낮다. 전도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전면 벽체를 생략하고 뒤치음제에 대한 부분에서 품질을 줄일 수 있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다시 뭐라고요? 경사도를 줌으로 해서 전도 위험성이 낮아진다. 이게 다예요. 이거 갖고 울고 먹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정도로 내용을 하고 답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먼저 이해를 하시고 거기로부터 흥미를 낸다. 아, 나 공부 진짜 하기 싫다. 왜 그래요?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계속 맨날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죠? 이해되시죠? 이거 있죠? 자,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